그 어떤 로드를 갖다 줘도 입질 파악하는 게 남들이랑 달라집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초보자분들한테 정말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진짜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들을 한 방에 통합해서 초보자분들이 보면 좋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따로 대본 같은 거 준비해 오진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거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으로 찍어 주시면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위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하려고 한다. 스피닝이 낫냐? 베이트가 낫냐? 본인이 낚시를 할 때 낚시의 깊이가 조금이라도 더 깊어진다라면은 결국은 베이트랑 스피닝이랑 다 가지고 다닙니다. 결국은 다 그렇게 가지고 다니게 돼 있어요. 하지만 꼭 내가 입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스피닝으로 입문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왜? 베이트는 백넷이라고 사람 괴롭히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조금 더 무거운 채비를 수월하게 날려 먹을 수 있는 그런 로드죠, 베이트 로드가. 근데 반대로 스피닝은 가볍고 작은 채비들 위주로 사용하기 편한 유리한 그런 태클이잖아요, 스피닝 로드가. 베스는 작고 가벼운 루어일수록 쉽게 잡힙니다. 일단은 작고 가벼운 루어를 날려먹는 걸로 고기 잡는 방법부터 배우고 나서 내가 필요로 했을 때 조금 더 무거운 채비도 써보고 싶고 조금 더 멀리 날려보고 싶고 그때에 대해서 베이트를 장만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피닝 손에 쥐어주면 어떻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베이트는 만질 줄 알면서. 스피닝 베이트 종류 정해졌다. 또 뭐가 길을 막고 있습니까? 가격대가 길을 막고 있죠. 입문자용으로 추천해달라 하면 대부분 거의 국룰처럼 여겨지는 게 뭐겠어요? 닉스팝에 울트그라 써라, 아니면은 닉스팝에 나스키르그 써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자, 스피닝은 어떻게 저렇게 했다 치자. 베이트리를 입문으로 한다고 봅시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입문자용이라고 해서 싼 거 쓰는 게 아니고 돈 좀 쓰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스피닝 릴은 솔직히 진짜 딱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낚시하는 사람 100명 중에 스피닝 릴 비싼 거 썼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해달라고 하면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릴 하나에 막 80만원 90만원씩 가는 거 쓰면 좋지 당연히. 근데 왜 좋은지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말을 못 할 거예요. 특별하게 낚시 깊이가 정말로 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크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적당하게 그냥 울테그라급 정도만 되면은 드랙에서도 적당하게 디테일한 세팅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아무튼 간에 로드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스피닝 릴에서는 큰 체감을 하기 힘들 겁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스피닝 같은 경우는 그냥저냥 고만고만한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대충 울테그라 같은 거 쓰시면 돼요. 근데 베이트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입문할 때 거의 국룰처럼 여겨져 있는 게 뭐겠어요? 닉스팝2, 우라노 이거죠. 스피닝은 그냥저냥 아무거나 쓰라고 했지만 베이트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베이트는 돈 좀 쓰는 게 낫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초보자분들일수록 캐스팅이 서툴겠죠. 백래시도 잘 나겠죠. 근데 릴이 좋은 것을 쓰잖아요. 그러면 백도 덜 나요. 물론 아예 안 나는 거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거의 백이 없는 수준까지는 나옵니다. 요즘 릴들이 워낙에 잘 나와서. 베이트 장비를 쓸 때는 특히 릴에는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입문자용 세트라고 하면 대부분 다 저가형이야.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낚시의 투자 가치를 느낄 수 있나 없나를 모른단 말이야. 투자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이미. 내가 낚시를 몇 번 가보고 재미없으면 당장 접을지 안 접을지 아무도 모르는 판국이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만 하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좋은 거 하나 팍 사놔놓고 사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팔아보면 되잖아. 백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까고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쓰는 게 낫습니다. 베이트 태클은. 로드가 비싼 게 좋아요? 릴이 비싼 게 좋아요? 라는 질문들을 좀 합니다. 베이트에 대한 숙련도가 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로드에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리에서 4,000원 주고 사는 릴 가지고도 노서미 캐스팅하고 스키핑하고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 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릴 만원짜리 줘도 낚시한테 지장 없어. 싸구려를 쓰고 저가형을 쓰면 조금 쓰기 조금 지랄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다. 초보자분들이라면은 릴에 돈을 좀 쓰는 게 낫고 저처럼 이런 숙련도가 높다 그러면은 로드에 투자를 하시는 게 확실한 체감을 팍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낚시를 좀 오래 했습니다. 하이엔드급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던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낚시대가 다 잘 나와가지고 상향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만원대 정도만 돼도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짜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빠지는 느낌은 안 들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100만원짜리 낚싯대를 손에 쥐고 있잖아. 그러면은 와 바닥에 자갈 개수까지 다 읽어지네 이랬다고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야 씨발 가격 차이가 2배가 넘게 나는데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 대부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비싼 거를 쓰다가 싼 걸로 팍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현타가 와요. 그 다음에 또 스피닝이랑 베이트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피닝은 못생겼잖아. 가오 안 살게 생겼잖아. 근데 베이트는 봐봐. 뭔가 이거 쓰면 고소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가오가 막 살잖아. 예를 들어서 이 릴이 무게가 한 180g 정도 되고 드랙이 대충 한 5kg 내지 6kg 정도 되는 릴이라고 봅시다. 울테그라 2000S라고 보면은 무게가 아마 거의 한 200g 정도 될 거야. 이 울테그라 2000S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00S 무게 200g 정도 돼. 근데 드랙이 2kg 내지 3kg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2000번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180g에 드랙이 한 6kg 정도 나오는 릴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얘는 이렇게 컴팩트한 바디에 이렇게 작고 파지감도 한 손에 쏙 들어오고 가볍기도 가벼워. 근데 6kg라는 드랙을 낼 수가 있는 구조야. 베이트 릴, 로우 프로파일 형태의 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스피닝으로 예를 들어보자. 스피닝 릴 6kg까지 드랙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2500번, 3000번 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릴 무게가 2000번 돼도 200g 정도 하는 걸 갖다가 2500, 3000번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면 훨씬 무거워져요. 스피닝 릴로 베이트 릴이 하는 낚시처럼 똑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워진다라는 거. 같은 성능을 내는 릴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가벼운 거 쓰려고 하지 무거운 거 쓰려고 안 하거든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연스럽게 얘들이 하는 역할이랑 분리가 되는 거야. 베스 낚시를 할 때는. 스피닝 릴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점이란 게 있고 베이트 릴을 사용했을 때 얻는 이점이란 게 있습니다. 베이트 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교적이면 작고 가벼운 몸뚱아리로 강한 힘을 낼 수 있다 하면서 금방 설명 다 해드렸잖아. 스피닝은 반대로 섬세한 게임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작고 가벼운 채비를 쓸 때 캐스팅도 유리하고 아무래도 라인도 조금 더 얇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드랙 플레이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 스피닝은. 근데 베이트도 드랙 플레이는 되는데 베이트로 드랙 플레이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베이트 릴 드랙 섬세 해봤자 얼마나 섬세하다고. 스피닝 못 따라와. 그런 점에서는 얘는 이런 맛이 있고 얘는 이런 맛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있어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밸런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게 뭔지 알았어요? 이거였어. 이거 누구나 한 번은 해봤을 겁니다. 로드가 이렇게 쏠리면 앞쏠림 있고 이래 있으면 뒷쏠림 있고 이렇게 수평 똑바로 서면 앞쏠림 없는 거라 하고 개소리 하던 이것 때문에 뒤에다가 다이소 가서 의자 의자 바닥 바닥 긁히지 말라고 깔아놓은 거 동전 갖다 놓고 낀 거고 많이 했어요 옛날에. 의미 없어 이거. 아직도 장비 세팅할 때 조합할 때 밸런스 괜찮나요? 이질하면서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론이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론이랑 실전이랑 달라요. 그들만의 이론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로드가 수평으로 맞춰져 있으면 좋은 거다 겠죠? 근데 과연 봐봐요. 나 지금 봐봐. 앞으로 조금씩 뭐 이러면 내려가죠. 근데 손가락을 좀 비틀잖아. 그럼 덜 내려가. 자 여기서 한 번 더 또 비틀잖아. 뒷그립 쪽이 조금 더 기울잖아.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 밸런스가 사실상 중요하긴 합니다. 로드의 무게가 이게 109g인가 103g인가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릴이 200g이야. 그러면은 무게만 봤을 때 어때요? 로드보다 릴이 더 무겁죠? 무겁잖아.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 만약 로드가 100g이라 하면 얘가 200g이거든.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라고 봐요. 로드의 무게에 2배 정도 릴이 더 무거우면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 들고 있어도 편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있잖아요. 밸런스보다는 그냥 가벼운 게 장땡이요. 밸런스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적인 무게를 무시 못합니다. 로드 가벼우면은 좋은 거고 릴도 가벼우면 좋은 거예요 그냥. 자 반대로 로드가 100g이야. 지금 이게 릴이 200g이야. 로드가 100g이고 근데 로드가 100g이고 릴이 예를 들어서 120g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100% 앞으로 쏠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탁 잡았을 때 로드가 이렇게 되는, 낚시를 할 때 보면은 뭔가 무게 밸런스가 앞으로 쏠려 있는 요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쏠리는, 일명 앞쏠림이라고 하죠. 앞쏠림을 많이 받아요. 근데 로드의 무게 대충 2배 정도 되는 가까운 무게의 릴을 끼워 넣었잖아. 그러면은 앞으로도 크게 안 쏠리고 뒤로도 크게 안 쏠리고 내가 가지고 놀고 싶은 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랬어. 지금까지 내가 낚시를 할 때. 물론 압솔림을 의도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로드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어지간하면은 릴이 로드 무게 거의 2배 가까운 거를 낑가 놓으면은 웬만하면 내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압솔림은 뒤에 무게 추측하고 별 지랄을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입질을 하면은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입질감도 박살난다, 미쳤다 하는 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로드들 특징이 압솔림 박살나요. 로드 밸런스가 내가 이렇게 탁 들고 있었을 때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이런 느낌이거든. 뭔지 알겠어요? 밸런스가 앞으로 좀 쏠려 있어. 그러니까 로드의 밸런스가 핸들이랑 그립 이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고 위에 팁 있는 쪽이랑 요 블랭크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거예요. 요런 로드들이 보면 입질이 왔을 때 이미 앞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질이 톡 하고 들어오잖아. 그럼 로드를 쭉쭉쭉쭉 가져가는, 또는 망치로 때리는 듯한 입질을 쉽게 줍니다. 로드를 만드는 제작사에서 압솔림이 심한 로드를 보고 우리가 쓰레기 같은 로드라고, 압솔림 진짜 개 양아치 같은 로드라고 욕을 할 게 아니고 과연 이거를 의도한 압솔림인가를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압솔림은 작살나요. 근데 명기래 사람들이 입질도 막 들어오면 망치로 때린 것 같고 막 기가 막힌다 그래 자꾸. 있다고 그런 로드들이. 특히 막 우리나라 사람들 환장하는 프리리그 있죠. 프리리그 전용 로드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압솔림이 좀 있어요. 앞으로 약간 밸런스를 줘놔야지 입질 들었을 때 텅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근데 입질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빳빳하게 버티고 있어. 앞으로 쏠리는 것도 없이 내가 손목에 힘 빡 주고 이렇게 탁 잡고 있어. 입질 들어오면 이런 입질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압솔림이 있게끔 로드 무게에 비해서 릴 무게를 많이 가볍게 써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압솔림이 없는 로드도 입질 들어왔을 때 망치로 때리는 듯한 기가 막힌 입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현재 지금 아로스에 가 계시는 서승찬 프로님 있죠. 제가 고분이랑 형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실제로 저 20살 때 승찬이 형 집 앞에 가가지고 승찬이 형이랑 막 노가리 까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그랬습니다. 서승찬 프로님한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나만의 노하우가 아닌 그분의 노하우인 거죠. 제가 그분한테 배운 이야기니까. 자, 로드를 잡을 때요, 초보자분들은 낚싯대 어떻게 잡는 줄 알아요? 꽉 잡아 이렇게. 꽉 잡는다고. 어떻게든 안 놓치려고 꽉 잡는다고. 고기 들어오면 죽여본다 하면서 막 팔에 막 온몸 힘을 막 주고 막 하고 있는다고. 그러다가 입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졸라 미세하게 살짝 이런 느낌밖에 안 들 거야. 근데 봐봐, 꽉 잡고 있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고 있는 게 나아요. 차이점 느껴져요?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에서 손에 힘만 싹 풀어. 이러면은 이 상태에서 입질이 되잖아. 그러면은 쭉쭉쭉쭉 가져가는,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그런 입질을 받아내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느낌, 이게 아니고 이런 느낌. 뭔지 알겠어요? 이게 아니고 이런 느낌. 손은 이렇게 있고 낚싯대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돼. 그냥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지그시 힘 풀고 가지고 있는 거야. 손 위에다가 걸쳐놨다라는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입질 들어왔을 때 쭉쭉쭉쭉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낚시할 때 이렇게 손 완전 다 풀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니고 살짝은 힘을 풀으라는 거야. 이렇게 빳빳하게 손목에 힘 빡 주고 손가락 힘 빡 주고 있지 말고 살짝은 풀으라는 거야. 살짝은. 그 어떤 로드를 갖다 줘도 입질 파악하는 게 남들이랑 달라집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대충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막 밑도 끝도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이냐? 요즘 뭐가 잘 물어요? 요즘 뭐가 잘 물어요? 요즘 어떤 채비가 좋아요? 요즘 낚시가 너무 힘들어요. 채비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소리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피자가 생각이 나. 낚시 끝나고 집에 가서 피자 시켜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집에 갔어. 씻고 나오니까 피자 말고 짬뽕이 먹고 싶어. 그러면 뭐 먹겠어요? 짬뽕 먹겠죠. 하인켈 4.5인치 노신코로 쓰세요. 그럼 면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 말만 듣고 낚시하러 가서 집에 갈 때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하인켄 노신코 이거 한 개만 주구장창 던질 거야? 아니잖아. 맞죠? 그리고 이거 던져서 고기 예를 들어서 면강을 했어. 그럼 다행인 거야. 만약에 못 잡았다. 그럼 어떡할 건데? 내 욕할 거 아니야. 내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채비를 미리 정해놓고 가지 말어. 채비를. 필드 상황이 봐봐.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로 봐도 물이 탁하죠.
나는 여기 차 타고 올 때 비 왔는지 며칠 됐으니까 물이 이제 맑겠지 이 생각하고 왔어. 탁하잖아. 맑은 물일 때 뭐 써야 되지 뭐 써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왔을 것 같아. 안 그렇다고. 그냥 필드 와서 물 색깔 탁하네. 그러면은 파장이랑 진동이 있는 그런 루어를 써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해야지. 가가지고 내가 섀도움 쓰라했다고 물색이 탁한지 맑은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서 섀도움 한 개, 물 색깔, 고기 포지션, 베이트 핏이 어디에서 튀고, 어디가 그늘이고, 어디 나무가 박혀있고, 어디가 해가 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다짜고짜 내가 섀도움 쓰라했다고 가가지고 섀도움 캐스팅하고 이럴 거예요? 아니라고 그거 절대로. 포인트 도착해서 상황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육안으로 어떻게 알아? 수면에 뻐끔뻐끔 하는 거, 저 뻐끔뻐끔 하는 거 있다고 저 던지다 고기가 나옵니까? 던져서 물속 상황이 어떤지 애들이 쫓아가서 때리는지 아닌지 바닥이 어떤지 부유물이 떠내려 왔나 안 떠내렸나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요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다 보면은 맞아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 저수지에서 섀도움으로 기억이 좋아. 그렇다고 섀도움만 올 때마다 물어주나? 안 그렇다고 절대로. 채비를 절대 정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 뭐가 좋아요? 질문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카이젤리그가 좋습니다라고 했어. 이 저수지에서 카이젤리그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가 내 말만 듣고 카이젤리그 가지고 집 앞에 필드 갔어. 꽝 쳤어. 그러면 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그럼 내 말 사기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유튜브 보고 TV 보고 나와 있는 유튜브에서도 하고 이런데 고기 요런 데다 요런 채비 넣고 요런 포인트 저런 채비 넣으면 됩니다. 따라해. 안 나와. 왜? 본인이 낚시하는 곳이 내가 이 영상 속에서 낚시하고 있는 이 저수지가 아니거든. 요런 식으로 낚시를 하면 확률이 조금은 있겠거니 까지만 봐야 돼. 정답이 아니야. 맹신하지 마세요 영상쟁이들. 맹신 절대 하지 말고 특히 요즘에 뭐가 좋아요 했을 때 선을 탁 꺼서 이게 좋습니다 하는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해보면 알아. 해보면 요즘에 낚시가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요즘 시기일수록 낚시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즘 시기일수록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워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 한참 더워갖고 이런 땡볕이 있고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4시잖아. 고기 안 나올 시간이냐. 여러분도 낚시해봐서 알잖아. 나오겠어요? 저 땡볕에 저 가가지고 나오겠어요? 가끔 눈먼 고기들은 나오겠지 이 시간에. 그럼 언제 나오겠어요? 해 뜰 때, 해 떨어질 때 명확하게 피딩 타임이 구분이 되는 시기란 말이야. 지금 시기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이 입을 잘 벌리는 시간에 낚시를 하러 가면 돼요. 뭘 줘도 다 처먹어 피딩 타임에는. 근데 요즘에 너무 어려워요. 오늘 또 꽝 쳤어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 오늘 드디어 쉬는 날이야. 잠 푹 자고 대충 10시쯤 돼갖고 일나가 밥 대충 먹고 필드 도착해. 한참 더블 시간 한참 안 나올 시간에 던져. 존나게 던져. 낚시 존나게 해. 하다가 안 돼. 덥기도 덥고 힘들어. 포기 집에 가. 그렇게 오후 피딩도 버릇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낚시가 너무 어려워 이런 거야. 일주일 내내 일만 하다가 드디어 쉬는 날인데 잠도 푹 자야 되겠고 근데 고기는 잡고 싶고 낚시도 하고 싶고 안 무는 시간대인 건데도 그냥 던지는 거야. 나올 때까지. 극하면서 왜 이렇게 안 나오면 왜 이렇게 안 나오면 이러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어렵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운 시기가 아니에요. 나 지금 봐봐. 나 캐스팅 몇 분 했니? 이거 터는 동안 몇 분 안 했잖아. 안 무는 시간인 거 아니까 안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짓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새벽에 조금 일찍 움직여서 동이 탁 트기 시작할 때 피딩 빡세게 보고 차에서 한숨 자라고. 차라리 밥 먹고 차에서 그늘에 차 세워놓고 잡부리라고. 푹 자고 해 넘어갈 때쯤 돼서 대충 한 6시쯤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일몰이 7시 한 4, 50분 돼야지 해가 떨어집니다. 경상도 기준으로는. 대충 6시나 6시 반 돼갖고 솔렁솔렁 나가. 그러면 저서 피딩하고 저서 피딩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잡습니다. 가장 쉬워지는 시기예요. 지금 시기가 절대 어려운 시기가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어렵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 단지 우리가 게을러 터졌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고 그래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땡볕에 더운데 일단 나가가 던져봐. 안 되잖아. 더워.
오후 피딩 못 봐. 나 뒤지겠어. 집에 갈래.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꽝 치고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루어 로테이션은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차에 문 열어가 손에 잡히는 로드 아무거나 꺼낸 거예요 이거. 국룰처럼 여겨져 오는 루어 로테이션이 두 가지, 아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 대선배님 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던 그 루어 로테이션들 있죠. 자, 1번 탑워터부터 치는 사람. 탑워터부터 위에서부터 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탑, 미들, 바닥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반대로 바닥부터 끌고면서 위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루어 로테이션 할 때 프리리그로 바닥 끌고 그 다음에 중층에 띄울 수 있는 루어 쓰고, 그래도 반응 없으면 탑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다 필요 없다. 무빙 던져보는 거야. 일단 쫓아오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스베 같은 거, 채터베이트나 뭐 바이브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크랑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일단 무빙 계열의 루어로 딱딱딱딱딱딱딱 치보는 거야. 애들이 활성도가 어떤지 먼저 체크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총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 저는 마지막 세 번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보통 처음 가는 필드야, 아니면 내가 진짜 마음을 먹고 왔어, 오늘 진짜 이 저수지 개박살 낸다 생각을 하고 왔어, 그러면 스웨부터 던져요. 저는 스웨부터 치면서 쭉쭉쭉쭉쭉쭉쭉 치고 가는 거야. 무빙에 따라오는지, 진동에 반응을 하는지, 파장에 반응을 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을 하고 나서 민호도 써보고 뭐 이것저것 다 써보겠죠. 나중 되면은 이것저것 다 써보다 보면은 반응하는 애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빙 루어 먼저 선호합니다. 루어 로테이션을. 물색에 따른 루어 선택.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물이 탁하면 고기가 안 문다라고 단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 색깔이 탁하면은 고기들이 아가미가 뭐 숨쉬기가 힘들고 뭐 눈이 안 보이고 어쩌고 이렇게 개소리 존나 하거든. 아닙니다. 물이 탁하면은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가시거리가 짧아질 거 아니야, 베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스는 눈으로 보면서 익하면서 사냥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진동, 파장 이런 거를 느끼면서 쫓아가서 때리는 애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답 나왔네. 베스 습성이 일단은 그렇잖아. 진동, 파장을 느끼면서 사냥을 하는 어종이잖아 얘들은. 이걸로 익하는 애들이 아니고. 그럼 답 나왔네. 물 색깔 탁해. 내가 만약에 이거 수경 쓰고 물 안에 들어갔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동,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루어를 써야 되겠죠. 정답 나왔네. 물이 탁하기 때문에 진동이 있고 최대한 뻐쩍뻐쩍거릴 수 있고, 그런 루어들 위주로 써주는 게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이런 노싱커 웜 같은 것도 물론 물어요. 야습에 가는 것도 가르쳐주세요. 야습은요, 그냥 평상시에 본인이 낚시하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야습이기 때문에 야광 루어를 쓰면 잘 물겠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만 안 하면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야광 루어랍시고 고기 더 잘 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갈 때가 많아요. 민호로 잡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은 물 때까지 민호 던져보시면 됩니다. 민호로 잡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써야 물까요? 질문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낚시하러 가가지고 존나게 이것저것 던져보다 보이길래 민호 한번 쳐보다 싶어 던졌는데 민호가 얻어 걸리고, 그렇게 패턴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원래 낚시가 원래 그래요. 민호 꿀팁 없어요. 없어. 그냥 있을 법한 곳에 던지면 됩니다. 근데 어디에 있을 법한 곳인지 어떻게 알아? 응? 있을 법한 곳에 던져. 근데 입질 없어. 그럼 거기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그게 현명한 겁니다. 여름철 차에 로드랑 릴 보관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 넣는 게 좋긴 해요. 스피닝은 합사가 나을까요? 카본이 나을까요? 이 질문도 좋은 질문입니다. 카본 라인이 나을까요? 합사 라인이 나을까요? 이 질문도 존나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라면은 카본 쓰세요. 카본 라인이랑 합사 라인의 그 차이점, 이거를 이렇게 썼을 때 얻는 이점, 요거를 요래 썼을 때 내가 얻는 이점, 이거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캐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합사, 카본 뭐가 좋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카본 라인입니다. 카본 라인, 합사, 모노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자, 봐봐요. 자, 카본 라인이요. 카본 라인은 이 상태가 아닌 라인 텐션을 요렇게만 줘도 입질 들어오면 톡 하고 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사는 이렇게 돼 있으면 못 느껴요.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톡 하고 따는 거를 못 느껴요. 절대 못 느껴요. 근데 모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도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톡 하고 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톡 하고 따는 입질을 받아봤어.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들은 훅색 바로 하겠죠. 카본 쓰던 버릇이 있던 사람들은 이건 줄 알고, 실제로는 이건데, 뭔지 알겠어요? 라인텐이 실제로 이건데 까는 거야. 이건 줄 알고. 그러면 안 걸리겠죠. 그럼 뭐라고 해요? 아, 모노라인 늘어나서 못 쓰겠다. 역시 모노는 웜낚시랑 안 맞나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합사는 이게 유지가 돼 있어야지 톡하고 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면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합사는. 핸들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좌핸들 릴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핸들 릴도 씁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좌핸들 아니었어요? 오늘 왜 우핸들 쓰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베스 낚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요 대부분 우핸들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좌핸들 릴 보기 힘들었습니다. 옛날 정서는 어땠냐면요, 내가 자주 쓰는 손으로 핸들을 감아야 힘있게 감을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옛날에는 요런 로드웍들 있죠, 이런 거 로드웍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루어, 베스 루어 낚시가 요즘처럼 막 발전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 이게 그렇게 중요하던 시절은 아니었다고. 옛날에는 쏘고 감는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 요즘에는 안 그렇죠. 요즘에는 내가 자주 쓰는 손으로 낚싯대를 오래 가지고 있어야지 유리하다. 그 다음에 내가 자주 쓰던 손으로 액션을 줘야 조금 더 자연스럽고 쉽고 편안한 이런 그 로드웍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요, 필드 돌아다니다가 좌핸들 쓰는 사람 있잖아. 그럼 다 물어봤어. 혹시 왼손잡이세요? 아니요, 저 오른손잡인데요. 오른손잡인데 이거 왼손으로 핸들 가면 안 불편해요? 다 그랬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어떡하죠? 반대로 우핸들 들고 있잖아. 가서 물어봐. 우핸들 안 불편해요? 가장 좋은 거는 우핸들, 좌핸들 둘 다 직접 써보시고 내가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은데 하는 손으로 가시면 돼요. 옛날에는 다 우핸들밖에 안 썼고 좌핸들 쓰잖아요. 그러면 다 쳐다봤다고. 그때는 동물원 원수이 새끼 보듯이 다 그랬다고. 같은 릴 우핸들 하나, 좌핸들 하나입니다. 보이시죠? 같은 릴. 요게 우핸들이랑 좌핸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캐스팅할 때 차이가 납니다. 자, 봐봐요. 나는 똑같이 우리가 캐스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목을 틀으라고 하죠. 좌핸들은 핸들이 밑을 봅니다. 아래를 바라봐요. 근데 반대로 우핸들은 위를 봐요. 캐스팅을 할 때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체감을 확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느끼려면 느낄 수 있는, 캐스팅했을 때 핸들 방향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딱 부드러운 캐스팅이 확실히 돼요. 좀 이쁜 부드러운 캐스팅이 확실히 되는 느낌인데, 좌핸들은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은 약간 뭐랄까요, 조금 밸런스가 약간 아래로 조금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우핸들이랑 좌핸들 비교를 하잖아요. 낚시하는데 뭐 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은 미세한 그런 차이는 조금 있다. 좌핸들 우핸들 동시에 똑같은 거를 이래이래 막 흔들어 보다 보면은 조금은 나요. 조금은 나는데 낚시하는데 아무짝이 쓸 데가 없긴 하다. 요거를 제외하고는 아무 차이 없습니다. 베이트를 캐스팅할 때 엄지를 언제 떼는 게 적당한 거야? 떼지 마세요. 루어 봐봐. 루어 내려가죠. 자, 내 얼굴 봐. 서밍을 할 때는 약간 요런 감각으로 하면 돼요. 이 감각으로. 이게 아니고 이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가야지 이렇게 누르면서 가는 거 아니라고.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하니까 캐스팅할 때 엄지를 이를 빼야 돼. 왜 웃는데 너희들? 안 가면 어떻게 설명해 주는데 이거를.